네, 시사톡 시시각각 시간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말씀드렸듯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얘기부터 하도록 할 텐데 두 분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됐을까요? 네, 제가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네?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점수를 매기면은 네. 낙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등까지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낙제는 면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등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상위권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추구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저는 객관적으로 못 미쳤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일단은 애썼고 급한 불은 껐다. 이제부터 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치열하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중상위권은 아니고 예. 네. 아직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됐고 안 됐으니까. 안 됐을 뿐만 아니고 일단 지금 우리하고 그래도 좀 비교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EU 이 같은 거 비교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15% 맞춘 거지만은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불리해진 환경에 처한 거거든요. 그게 객관적으로. 문제입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 관세 뭐 다 같이 뭐 유지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안에 뭐 각 나라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 김광진 전 의원은 어떻게 해서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협상은 협상의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원론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이러이러한 것을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이 시작돼야 되는 것인데 네. 사실 지금 이 논의 같은 경우는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볼까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한쪽이 좀 밀어붙인 감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뭐 제로로 시작할 거냐, 1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어떤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을 가진 누군가의 일방이 25로 할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깎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협상의 방식이어서 기존에 우리가 양 국가 간에 맺었던 여러 가지 협상이나 협약이나 이런 것들과 동일한 기준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짧은 기간 안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이런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도 크게 뭐 빠지지는 않는 협상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추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된 협상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EU나 뭐 일본과는 또 좀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군사 문제가 또 이후에 얽혀져 그렇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 혹은 미국의 무기 구입과 관련한 약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가 좀 남아있는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기 전에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국민된 입장에서 조금 격려해주고 싶은 분들이 기업인들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 정의선 회장 그리고 특히 저기 마스카라고 합니까? 메이크 네. 어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어떤 트럼프가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걸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그 하나그룹 김동관 회장 팀이 잘 기획해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분들 덕분에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15%를 기본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저는 그건 국민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하나씩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진 전 의원은 이제 조선 분야 얘기를 하셨고요. 김윤 위원장께서는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네, 방금 제가 방금 그 말씀드렸던 부분을? 예, 아. 그 부분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점으로 한 우리 어떤 정부 그 협상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더 저는 이렇게 그 노력했어야 되는데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네. 혹시 저기 트럼프 족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트럼프 족보? 그게 뭐냐면은 네. 일본 팀이나 유럽 팀 같은 경우는 족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험 볼 때 그 샅샅이
깨알같이 따져드는 거잖아요. 그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아시다시피 트럼프 아첨 엄청나게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밀어붙인 그런 스타일들에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접근해서 심지어 예를 들면은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 질문할 때 자국 기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련된 영어를 정확히 잘 쓰는 기자로 해라.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런 것 같으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디테일하게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 그것은 아무리 지금 계엄정국하에서 어려웠다 하더라도 사실 그 우리 국익과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이런 준비들이 있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아니 그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의 최일선에 있는 실무자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표면적인 부분이고 원래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얘기하셨지만 본인도 굉장히 전전긍긍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야 뭐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 당연한 거기도 하고 또 경례하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농산물과 소고기 맞아요. 협상일 것 그 얘기하려고 같습니다.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다른 큰 건도 경제적으로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만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 외국산 소고기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 소고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도 그 예전의 사진을 꺼내면서 한국민의 관심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던데 그 사무관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이 농산물 분야에서 이런 결과를 내지 못했으면 국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웠을 건데 그렇죠. 그래도 그 부분은 잘 막아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막아낸 건 좀 다행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예. 들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그 트럼프가 자꾸 이제 본인들이 투자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의 돈을 막 이렇게 좀 투자를 해라. 두 분이 보시기에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의 국익에 또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거 반드시 마이너스적인 측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긴 한데 네. 분명히 지금 우리의 수준에 비하면 과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EU가 6천억, 일본이 5,500억, 우리가 뭐 3,500억 하는데 일본하고 유럽하고는 우리는 그 규모 자체가 아예 그렇죠. 결정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거기 우리 덩치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과다한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투자했던 그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그 수익의 뭐 90% 이상을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간다는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공공연하게 자기 가치 권리처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실질적인 그 우리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출발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투자에 우리가 돈을 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관희 근데 기자는. 이제 몇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국가가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서 그 이제 2천억 플러스 1,500억의 돈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측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그종 기투자되려고 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미 FTA나 다른 뭐 나프타 협약을 맺거나 하는 것처럼 협정서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2천억 플러스 1,500억이라고 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정치적 선언의 범주를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협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현재 좀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다만 최종적인 평가로 보면 어쨌든 FTA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공식적으로 있어 왔었던 나라인데 양국이 그렇죠. 대통령의 단순한 마음의 변심으로 지금 이게 깨진 거거든요. 네. 예.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위상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다른 분으로 됐다고 했을 때 양국 간의 맺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고 존중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대통령이 돼서 첫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외치는 어떤 이야기들을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신뢰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랑 FTA를 했는데 그 FTA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완전히 지금 그냥 끝내버린 그렇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예. FTA가
철회됐다라고 하는 것도 공식화되지 않는 맞아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협정은 살아 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선언화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2천억 플러스 1,500억에 2천억을 꼭 내야 되는 거냐 아닌가도 논쟁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2천억 플러스 뭐 1,000억이든 그 돈 자체를 투자하게 되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민간 투자가 가게 되는데 그 민간 투자의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공장의 이전이라든가 뭐 가전 라인의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가전 라인도 옮겨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도 부족해져 가고 지역에 있는 경제도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곧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걱정이 그 돼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염려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 논쟁 이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쯤으로 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영토에서 생산된 것은 관세를 없애는데 그 외의 지역은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지역은 거의 그냥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많은 곳들도 결국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형식적인 파이프라도 브런치라도 그쪽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빠져 있던 게 한 6개월 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더 강화시킨 게 지금 현재의 이 협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네. 균형적으로 지금 이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의 부담을 떠넘긴 셈이에요.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간결하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지금 동시에 오늘 그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지금 뭐 심지어 증권거래소도 더 네. 이렇게 올리겠다고 법인세도 올리겠다고 이게 뭐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 부담을 떠안는 잘 나가는 기업에 더 큰 지금 국내적 부담을 동시에 씌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실용과 민생을 지금 최대 우선 가치로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의 어떤 고수해왔던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정말로 실용적이고 종합적인 변화가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게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 충격표가 다가왔는데 큰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네. 출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예를 예. 들으셨잖아요. 예. 노란봉투법이 과연 지금에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뭐 이런 인권을 좀 보장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안 가면 기업이 되는데 꼭 거기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노동자의 보호 차원에서 나온 거다. 근데 그게 꼭 기업을 옥죄는 것이냐. 이게 뭐 비슷한 뭐 이해일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보대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보대출 6억으로 막았잖아요. 근데 6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민 중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한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잡으려고 한 건데 그 의미를 좀 다시 좀 생각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분명히 그거 타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저도 동의하거든요. 취지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게 이제 다 틀려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해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네. 저는 일정한 정도의 모든 국민들의 일정한 정도의 자기위생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취지가 그 정도로 좀 엄중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저도 이걸 이분법적으로 제재하고 생각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어떻게 어느 생각하세요? 취지입니다. 예, 그 정책이라는 것이 언제나 선악으로 구분되지는 않는 것 맞죠. 같아요. 다 그렇죠. 대상자들이 있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은 일반 노조와는 더 힘든 하청 노동자와 관련한 이제 문제이고 조합화되지 못한 사람의 노조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인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동권 정도 정말 힘든 그 노동권 정도를 존중하자.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징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하나하나씩 고쳐져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의 장점, 해외에서 직접 공장을 만드는 것의 장점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게 미국에 하는 것과 뭐 동남아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의 장단점이 다를 텐데 이제 지금 보면 떠나고 싶은 기업들이 좋은 핑계를 만드는 것, 이제 이런 모습들은 좀 보이는 것은 있다. 실제
말씀하신 노란군수법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아님에도 이제 그 핑계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미국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핑계 삼아 국내 기업들을 이전하는 이제 이런 꼼수로 좀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업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뭘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돈이 없으니 기업들이 좀 대신 해주세요 란다고 한다면 떠넘기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떠넘기기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다만 국내의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0% 관세에서 15%로 어쨌든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좀 보전하거나 같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에는 손잡아야 될 상황이지, 뭐 떠넘기거나 뭐 기업에게만 이 부담을 다 지우거나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공장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5%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거의 0%였고 하더라도 차이가 갭이 한 2.5% 최소한 이런 정도가 있어야 지금이 유지가 되는 건데, 뭐 명백히 이제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곧바로 지금 우리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느 걸 좀 더 우선시하고 어느 부분을 일정 정도 좀 이렇게 양보하면서 존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새로운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경제부 시장으로 좀 지역 경제를 들여다 보셨잖아요. 예. 지금 이게 만약에 관세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틀림없이 타격이 올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광주시의 제조업에서 자동차가 44%를 차지하거든요. 삼성을 비롯해서 가전 20%의 차지인데, 다만 그 44%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완성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품도 제조 있고. 부품들과 하청과 재하청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현대나 기아 뭐 혹은 GGM의 회사 자체 생각에서도 물론 광주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 자체 입장에서 그 국가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들도 있고, 네. 물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도 있는데,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직접 현지에서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거나 보전할 테니 광주시나 국가가 지원할 테니 여기서도 일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노력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가면서 부탁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기업은 돈벌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있는데 강제적으로 쿼터로 국내에서 30%는 만들어라 뭐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여서 같이 손 맞잡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일단 그 자동차 업계로 말을 하자면, 우리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의 구조들이 바뀌어가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지자체는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관세가 다른 나라들도 현재는 이제 지금 논쟁이 우리가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것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무조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것과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나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 있어서의 경쟁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튼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국내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낮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GGM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전히 처음에 합의와는 조금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고, 또 처음에 시작은 인건비를 낮춰서라도 국내 공장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막상 또 운영을 해보니 그 급여만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논쟁들이 또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기업에게 책임을 다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요. 국내에 남았을 때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부 마치면서 시간이 벌써 하나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반대로 봤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미국 쪽에서도 뭔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물가가. 그러면 본인한테도 데미지가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 지지율이 객관적으로 떨어지고 네. 반대 운동도 굉장히 지금 뭐 곳곳에서 아직까지 격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몸살을 지금 앓으면서 지금 하는 거 분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범주하자면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을 시발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지금 거의 10위권 수준 안에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죠. 단순하게 예. 생각하면 미국의 물가가 15% 이상 다 오르는 겁니다.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맞아요. 물건이 다 15%가 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의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거여서 지금의 이 계획이 착착 진행돼서 공장이라도 만들어지고 인건비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1, 2년 만에 그렇게 뚝딱 지어지지는 않는 거니까요. 못하죠. 네. 네. 그래서 미국 경기는 훨씬 더 어려움에 국면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나 민심에서는 이반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많이 그래서 들리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저기 바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을 네. 1인당 그 600달러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3만 원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 바로 뿌리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아니 아니 트럼프식 정확한 포퓰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고 굉장히 또 네. 나름대로는 그 정치적 술수에는 민감하고 네. 그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무마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거지. 미국도 하긴 하네 그럼.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이 관세 부분은 그 조금 전에 이제 김광진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문서상으로 이렇게 딱 가자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또 관련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